안녕하세요. 카베이 원PD입니다. 2021년 작년부터 시작된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이 중고차 시세 폭등, 자동차 업계 매출 감소, 그리고 차량 출고 지연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차량 반도체 하는데 오늘은 차량 반도체 부족 사태의 이유와 그리고 반도체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반도체 부족 사태의 이유는 수요 예측의 실패입니다. 2020년도 10월에 자동차 업계는 생산 계획을 정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차량이 덜 팔릴 것을 가정하고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부품 주문을 줄였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도 차량 반도체 생산 물량을 다른 가전제품 반도체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각국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의 니즈가 자동차 구매로 이어져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는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됐고 자동차 업계는 그제서야 서둘러 반도체 주문량을 늘려봤지만 이미 반도체 업체들은 먼저 들어온 다른 가전제품 반도체 주문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의 이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2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공장이 한파로 인해서 공장을 폐쇄했었고 2021년 3월에는 일본의 르네사스의 공장이 화재 사건이 있었죠. 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의 TSMC 역시 2021년 초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감소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반도체 생산을 진행하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려 완성차 업체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그 기간이 10개월까지 늘어나 지금 2022년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차에 반도체가 얼마나 필요하길래 반도체 몇 개 없다고 차를 못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반도체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에도 300개 정도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꽤나 많이 들어가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의 주 부품은 MCU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차의 각 부품들을 제어하는데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CPU, 우리 몸으로 치면 뇌의 역할을 하는 부품이죠. 자동차의 엔진, 에어백, 바퀴 같은 구성 요소를 제어할 때 전자제어 유닛 ECU, 일렉트로닉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미니 컴퓨터들이 필요하고 ECU를 구성하는 데는 MCU 여러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차의 몇몇 곳에만 쓰이던 ECU가 차량이 발전함에 따라 그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ECU를 구성하는 MCU의 수요도 같이 급증하며 그 결과 물량 부족까지 오게 된 것이죠. 또 자동차 반도체의 경우 열과 주행 중 생기는 충격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가전제품 반도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일반 가전제품 반도체를 차량용 반도체로 개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 품귀 현상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차량용 반도체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차량용 반도체는 크게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를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그리고 각종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장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갈래 안에서도 수십 가지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반도체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센서입니다. 저속주행 혹은 주차 시에 차량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장애물을 감지,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시스템을 위한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는 ABS라고 불리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휠 센서와 PTS 센서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 CPU 역할을 하는 ECU가 계산해 전체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는 타이어 압력 감지 시스템 TPMS 역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인데요. 각 바퀴에 부착된 센서가 타이어 속의 공기압을 전달해 메인 센서가 이를 계기판으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모든 센서에도 반도체가 탑재됩니다. 네 번째, 에어백 시스템에도 반도체가 활용되는데요. 차량의 범퍼와 문에 탑재된 MEMS 가속도 센서가 충격을 인식해 처리 장치로 보내면 이를 계산해서 에어백이 펴지게 되는데 에어백이 작동되는 순간의 계산도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역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계기판의 디지털화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속도를 비롯해서 각종 주행과 관련한 정보들을 계기판에 전달하는데도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또 내비게이션, 음악 감상을 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내연기관 차량에도 3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고 전기차에는 6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탑재됩니다. 엔진이 전기 모터로 대체되면서 반도체가 차량 구동 전반을 다루게 되고 인포테인먼트나 각종 편의 사용도 강화되기 때문에 2배 넘는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는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만 해도 탑재되는 반도체가 지금의 10배가 넘는 3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라이다, 이미지 센서가 탑재되고 당연히 이를 연산하기 위한 반도체들, 그리고 각종 네트워크 칩까지 탑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요즘 왜 이렇게 차가 안 나오는지, 왜 전기차가 다른 내연기관들보다 더 출고가 오래 걸리는지 설명이 되셨을까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카바!